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외곽 재개발 구역,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단층 벽돌집이 시커먼 숫덩이처럼 주저앉아 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은 이미 반쯤 끊어져 진흙 바닥에 나뒹군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 비슷한 묘한 악취가 폐부를 찌른다. 거실 한가운데 불길이 가장 거셌던 곳에 남은 건 기괴하게 휘어진 철제 침대 프레임뿐이다. 그 아래쪽 바닥에는 시체가 있던 자리를 표시한 흰색 스프레이 자국이 그 흐름에 덮여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상한 건 재의 형태다. 바람이 불어온 방향과 무관하게 안방 문턱 쪽에 잿더미만 누군가 발로 지치긴 것처럼 납작하게 눌려있다. 천장에서 떨어진 잔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인 형태. 눅눅한 어둠 속에서 잿더미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사무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노크는 하고 들어오시지. 소파에서 자던 상진이 형이 인상을 쓰며 돌아누웠다. 들어온 여자는 50대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수수한 투피스 차림이었다. 가슴에 복지관 명찰을 달고 있었다. 희망나눔 복지센터 홍미라. 안녕하세요. 저 희망나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홍미라라고 해요. 실례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앉으시죠. 감사해요. 복지관 일 하다 보면 재개발 구역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는데 어제 불난집 최 영감도 그중 한 분이에요. 평소에 자주 뵀던 분인데 경찰이 그냥 실화로 덮으려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경찰이 실화로 결론 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그 영감이 딸을 어딘가에 파넘기려 했어요. 복지관 일하다 보니 그쪽 정황을 알게 됐는데 경찰한테 말해도 물증이 없다고 들어지지도 않더라고요. 현장이 다 타버렸다고. 딸을 팔아넘긴다라. 경찰은 타버린 물증만 찾다가 주변의 가장 더러운 동기들을 다 놓친 거다. 그 영감 재개발 보상금 협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땅값만 몇 억인데. 근데 죽기 며칠 전부터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들릴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드러날 거라고도 했고요. 뭔가를 누군가한테 맡겨뒀다는 것 같았는데 그게 타살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담당자로서 이분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라도 진상을 밝히고 싶어요. 착수금 100. 복지관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증거 나오면 100 더. 어머, 감사해요, 정말. 여자가 두 손을 꼭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곧 입금 알림이 울렸다. 땅값만 몇 억이 걸린 양반이 왜 딸까지 팔아야 했을까? 보상금을 못 받을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기고 있었던 건지, 어느 쪽이든 그 이유가 이 사건의 밑바닥에 있을 거다. 나는 의자에 걸쳐둔 잠바를 집어들었다. 형, 경찰이 편하게 덮으려는 더러운 사건 하나 물었어. 경찰들이 놓친 잿더미 속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가자고. 아우, 미친놈아. 난 비번이라고. 상진이 형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재개발 구역의 끝자락, 골목은 좁고 가팔랐다. 어설프게 쳐진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자 집안은 말 그대로 거대한 숯가마였다. 바닥엔 소방수가 뿌린 물을 먹어 떡이 된 잿더미가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거실 한가운데 관할석 감시판이 하얀색 레코로 칠해둔 표식이 최 영감이 타 죽은 자리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어진 좁은 문턱 너머가 시각장애인 딸이 누워있던 안방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안방 문턱 앞 잿더미를 발끝으로 흡었다. 안방의 나무 문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지만 열에 강한 철제 방문 손잡이 뭉치는 그을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쭈그려 앉아 손잡이를 집어들고 묻은 재를 닦아냈다.
데드볼트, 즉 잠금쇠가 1cm쯤 튀어나온 상태로 열에 그을려 굳어버렸다. 쇳덩이가 내는 서늘한 촉감, 회전축이 비틀리지 않고 정방향으로 밀려 나와 있다. 누군가 밖에서 안방 문을 잠갔다는 뜻이다. 왜? 앞이 보이지 않는 딸을 밖에서 잠가둘 이유가 있을까? 도망칠 곳도, 도망칠 방법도 없는 사람을 굳이.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내 등 뒤로 젖은 재를 밟는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상진이 형이었다. 형은 비번날 억지로 끌려온 사람 치고는 꽤나 진지한 눈으로 불탄 창장 구조를 살피고 있었다. 현장 온도가 1000도를 넘기면 내부 스프링이 팽창해서 튀어나오기도 해. 관할사 애들도 화재로 인한 열 변형으로 치고 넘겼을 거다. 형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굳이 내 의심을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형사로서 겪은 가장 건조한 물리적 사실을 짚어줄 뿐이었다. 형의 말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연한 열팽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잿더미 속에 남겨진 죽음의 방향이 그 단순한 우연을 자꾸만 거부한다. 나는 손잡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그려진 사체 실루엣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레커로 그려진 사체의 방향. 최영감은 딸이 갇혀있던 안방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 쪽을 향해 두 팔을 뻗은 채 쓰러져 있었다. 불이 났을 때 최영감은 안방문을 열어줄 생각도 없이 혼자 현관으로 기어갔다. 아니면 반대로 밖에서 불을 지르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향해 살려달라 손을 뻗었던 걸까? 딸을 가둔 게 최영감이 아니라 제3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 관할서 애들은 최영감이 혼자 살려고 도망치다 질식했다고 썼겠지. 보통은 그렇게 보지. 불길 앞에서는 지 목숨이 먼저니까.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현관문 앞까지는 갔어야 해. 근데 최영감이 쓰러진 위치는 안방과 현관의 딱 중간이야. 뭔가에 막혔거나 누군가를 마주쳤거나. 상진이 형은 대답 없이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은 붙이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형만의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했다. 남은 건 이 불길이 시작되기 전 부녀의 주변을 맴돌던 추악한 인간들의 냄새를 쫓는 것뿐이다.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부녀 주변에서 기생하던 쓰레기들 입부터 털어봐야겠어. 나는 먼저 폴리스 라인을 넘어 밖으로 나섰다. 형은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씹으며 묵묵히 내 뒤를 따랐다. 의뢰인이 말했다. 영감이 죽기 며칠 전부터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다고. 재개발구역에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부류는 하나야. 돈떼인 놈들. 골목 어기 철물점 안쪽 가건물. 이 동네 고리대금을 주무르는 아지트라는 건 발 좀 담근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다. 해질녘 재개발구역 입구에 낡은 철물점을 찾았다. 겉보기엔 먼지 쌓인 공구함만 널려 있지만 안쪽 가건물은 철거 이권과 고리대금을 주무르는 동네 토착 건달들의 아지트다. 신경질적인 마찰음과 함께 셔터를 밀고 들어가자 믹스커피를 적고 있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눈에 띄게 숱이 없는 정수리를 번들거리며 빗어넘긴 얼굴. 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지만 배가 두껍게 튀어나와 둥근 드럼통 같은 체형이었다. 땀에 절어 목깃이 누렇게 바랜 셔츠 위로 굵은 금목걸이가 덜렁거렸다. 누나를 굴리는 속도가 손놀림보다 빠르다. 전형적인 하이에나 부류, 매를 벌기 전에 계산부터 끝내는 족속이다. 이 동네 재개발 구역 불난지 말지? 거기 살던 최영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연결해 줄 수 있어? 사내가 믹스커피를 휘젓던 손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뭐야? 경찰이야? 경찰이면 배지 꺼냈겠지. 그럼 뭔데? 아무나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야 해? 그 순간 상진이 형이 셔터를 끝까지 소리나게 닫아버렸다. 사방이 어둑해지며 형의 커다란 덩치가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턱집만 까딱했다. 그 무거운 침묵에 사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최영감이랑 가까운 사람 찾고 있어. 뭐라도 아는 거 있으면. 사내의 눈이 순간 죽어섰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동네 사람이야. 최영감이랑 요즘 마주친 적 있어? 평소랑 달라 보인 거 있었나 해서. 사내가 잠깐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긴 했어. 오늘 밤 큰돈 들어온다고. 내일 아침에 다 해결된다고 혼자 실실대던데. 큰돈? 언제 받는데? 그냥 골목에서 마주쳤어. 더는 몰라.
협조 고맙수. 나갈 때 셔터는 올려놓고 갈게. 나는 뒤돌아섰다. 상진이 형이 말없이 셔터를 올렸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듬성듬성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재개발 구역의 흉터 같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사무소로 귀환했다. 눅눅한 소파에 몸을 던지며 담배를 하나 물었다. 상진이 형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그래서 뭐 건진 게 있어? 하나, 최 영감한테 그날 밤 큰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었다는 거. 죽기 직전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면 뭔가 확실한 게 생긴 거야. 재개발 구역 영감이 무슨 큰 돈이 생긴다는 거야. 보상금 협상이 아직 안 끝난 거 말하는 건가? 최 영감이 기다리던 돈, 그리고 밖에서 잠겨있던 딸의 방문.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 딸을 어딘가에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 돈을 줄 진짜 전주가 따로 있다는 소리다. 형, 내일 아침 일찍 최 영감 화재 당일 발신 내역 좀 뽑아줘. 특히 그 불타 죽은 날 낮에 통화한 기록. 야, 통신 기록은 영장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심부름 센터 직원인 줄 아냐? 공식 영장 말고 형사과 정보망으로 대충 최근 며칠치만 훑어달라고. 경찰이 못 잡은 놈 잡아주겠다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상진이 형이 빈 생수병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집어던졌다. 진짜 사람 빡세게 굴리네. 알았어. 내일 서에 들어가서 아는 놈한테 담배 한 보로 찔러주고 알아본다. 대신 허탕치면 밥이나 사. 가로등 불빛이 블라인드 틈을 타고 어두운 사무소 바닥에 길게 누웠다. 내일은 최 영감의 돈줄 혹은 그 부녀를 제로 만들어버린 진짜 괴물의 꼬리를 밟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 책상 위로 구겨진 A4 용지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상진이 형이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복과 김반장 그 능구렁이 새끼. 양주 한 병 사준다고 각서 쓰고 빼왔다. 내 돈 어쩔 거야? 수임료 받으면 내가 살게. 영감탱이 화재 당일 발신 내역은 맞고? 쓸데없는 스팸 빼고 확실한 것만 추렸어.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종이를 집어들었다. 빼곡한 번호들 사이 유독 화재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같은 번호로 3번 연속 발신된 기록이 선명하게 눈에 밟혔다. 마지막 통화 시간은 무려 7분. 평소 통화량이 거의 없는 노인의 기록치고는 지나치게 길고 집요한 흔적이다. 이 끝자리 7700번 조회해봤어? 재개발 조합장 이태용. 이 동네 철거 용역까지 뒤로 주무르는 양반이야. 나는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최 영감이 조합장한테 7분이나 통화를 했어. 그것도 영감이 먼저 걸어서. 단순히 이주비 얘기였다면 조합장이 7분씩 받아줬을까? 뭔가 다른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 만약 조합장 약점이라도 잡고 협박했다면 돈이 어디선가 들어온다고 했던 출처가 보상금이 아니라 입막음용 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합장이 공사를 멈출 짓을 할 리 없다. 하루 은행 이자만 수천만 원 단위인데 고작 영감 하나 처리하자고 자기 목을 조르는 멍청한 조합장은 없다. 그 7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조합장 면상 보면서 찔러봐야겠어. 형은 여기서 눈 좀 붙여. 조합 사무실 가서 행패 부리다 영업방해로 쳐넣어지면 나 안 간다. 형의 묵직한 투덜거림을 뒤로하고 사무소 문을 나섰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리석 바닥을 깐 3층짜리 신축 건물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쳤다. 조합장 이태용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포마드 머리에 얇은 금태 안경, 맞춤형 셔츠 소매엔 필기체로 이니셜까지 박혀있다. 하지만 셔츠 옷깃 아래로 굵은 목덜미엔 지우다만 문신 자국이 푸르스름하게 남아있다. 돈으로 전과를 덮으려 애쓴 티가 난다. 넥타이를 맞서도 본질은 피냄새 맡고 달려드는 투견이다. 수임료 받고 일하는 탐정이라고? 경찰도 끝낸 마당에 귀찮게 왜 예의 없이 들이닥치나? 경찰은 불탄 집만 받고 나는 불나기 직전에 돈 냄새를 쫓고 있거든. 나는 초대받지도 않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화재 당일 오후 최 영감이 당신한테 3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엔 7분이나 통화했지. 귀찮은 알박기 영감의 주정을 7분이나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최 영감한테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간이 좁아지고 입술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갔다. 당황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줍 하나를 튕기는 표정이다. 그래, 그 미친 영감이 오늘 밤에 현찰 5천이 들어온다고 떠벌리더군.
나는 다른 건설사 놈들이 우리 사업 엎으려고 알박기 영감한테 뒷돈을 찌르는 줄 알았지. 그래서 간을 본 거요. 간만 봤어? 확인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밤에 우리 애들 몇 명을 보냈지. 뒷돈 대주는 놈 면상이나 확인하려고. 몇 시에 갔는데 자정쯤. 근데 우리 애들이 도착했을 때 번호판에 진흙 잔뜩 발라놓은 새까만 SUV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더래. 그리고 어두운 골목에 실루엣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엮이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애들 철수시켰지. 이태용의 핏대선 목소리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사업을 망칠 리스크를 짊어질 눈빛이 아니다. 그 대포차 차종, 당신 애들한테 정확히 확인해서 문자로 남겨놔. 내가 왜 당신 심부름을 해? 관할서 형사과에 화재 직전 조합장 용역들이 현장 맴돌았다고 찌르기 전에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태용은 턱관절을 쓸룩이면서도 섣불리 반박하지 못했다. 잿더미를 긁어봐야 안 나오던 진실들이 그 주변의 쓰레기들을 흔들어대니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관할사 앞 길 건너 다방. 상진이 형은 피곤한 얼굴로 쌍화차의 노른자를 터뜨리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이태용 조합장에게 뜯어낸 검은 SUV 이야기를 꺼냈다. 자정 무렵에 그 집 앞에서 번호판에 진흙 바른 까만 SUV가 막 빠져나가고 실루엣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 조합장 용역들 말을 고지고대로 믿냐? 지들 빠져나가려고 둘러댄 거면. 실루엣은 어두워서 못 봤다고 했어. 둘러대려면 더 구체적으로 됐겠지. 근데 실루엣보다 SUV가 먼저야. 그 차를 찾으면 최영감 집으로 들어간 실루엣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 형, 재개발 구역 입구 쪽 방범용 CCTV. 화재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거기 빠져나간 까만 SUV 있는지 확인해봐. 상진이 형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교통과 후배에게 연락해 입구 쪽 삼거리 교차로 영상을 뒤지게 했다. 10분 뒤 형의 핸드폰으로 흐릿한 캡처 사진 몇 장이 날아왔다. 번호판에 진흙 잔뜩 발라놓은 구형 SUV. 자정 조금 넘어서 들어갔다가 12시 40분쯤에 삼거리 빠져나가는 거 찍혔다. 사진 속 차량은 헤드라이트 한쪽이 깨져 있었고 조수석 문짝에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전형적인 험지용 대포차. 12시 40분에 빠져나갔다. 화재 최초 신고는 새벽 1시 15분이고 나는 캡처 사진의 타임스탬프를 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35분의 공백. SUV가 빠져나간 직후 실루엣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난 건 그로부터 35분 뒤다. SUV는 방화범이 아니야. 근데 그 직후에 들어간 실루엣이 진짜 열쇠다. 형, SUV는 방화범 아니야. 근데 이 차가 떠난 직후에 집 안으로 들어간 실루엣이 있어. 그놈이 진짜야. 그럼 SUV는 왜 거기 있었는데? 그게 궁금한 거야. 이 차 굴리는 놈을 찾으면 실루엣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차량 특징이 너무 또렷해. 조수석 긁힌 자국에 깨진 라이트, 불법 흥신소나 사채업자들 굴리는 차일 확률이 높아. 내가 우리 서 정보원들 풀어서 이 차 굴리는 놈들 어딘지 수소문해 볼 테니까 넌 가서 잠이나 자. 사무소로 귀환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잿더미가 된 집, 밖에서 잠겨있던 딸의 방문, 거액을 약속받았다며 큰소리치던 최영감, 그리고 불나기 직전 현장을 빠져나간 SUV와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실루엣. 실루엣이 누군지가 관건이다. 내일 SUV 주인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 사무소 전화기가 울렸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다던 상진이 형이었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다. 나다. 그 SUV 찾았어. 대포차 맞고. 명의는 유령 회사인데 실제 굴리는 놈들은 국제결혼 상담소 간판단 양아치들이야. 결혼 상담소? 빚쟁이 꽁지들이 아니고? 주소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혼자 무식하게 쑤시지 말고 밖에서 간만 봐. 나 한숨 자고 오후에 합류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콩미라가 말했다. 딸을 어딘가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빚쟁이가 아니라 결혼 상담소라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걸렸다. 허미진 상가 뒷골목. 형이 알려준 주소지 앞 주차장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SUV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조수석 문짝에 길게 긁힌 자국, 깨진 헤드라이트.
CCTV 사진 속 그 차가 맞다. 나는 차 보닛에 손을 얹어 보았다. 차갑다. 간밤에 운행한 흔적은 없다. 곧장 상가 2층으로 올라가 태평양 혼인 상담이라 적힌 불투명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두꺼운 목, 비싼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굽은 달아빠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거칠게 굳은 살이 박여 있다. 겉멋만 든 행동대장. 서류보다는 주먹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타입이다. 그저께 밤 자정, 재개발구역 최영감집 근처까지 SUV 끌고 갔었지. 사내가 미간을 확 구기며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뭐야 당신, 짭새야? 경찰이면 관할서 형사들이 들이닥쳤겠지. 난 수임료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당신 차, 화재 나기 30분 전에 골목 빠져나가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사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방화살인이라는 무게감은 동네 양아치도 긴장하게 만든다. 당신이 불 질렀다고 생각 안 해. 시간상 안 맞거든. 근데 당신이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알아야겠어. 방화살인 용의자로 엮이기 싫으면.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탁자 위 담배를 집어 물었다. 진짜 더럽게 꼬이네. 나 불 안 질렀어. 현찰 5천 배달만 해준 거라고. 누구한테 배달했는데. 위에서 건 내려왔어. 딸 있는 집 연결해준다고. 영감탱이가 조건 맞다고 직접 나섰고 자정쯤에 집 앞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위에서 그 사람한테 가방 넘겨주고 오라고 했거든. 그게 다야. 집 안엔 안 들어갔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밤이라 어두워서 잘 못 봤어. 온통 시커매서. 여자였고 손톱이 길었던 거 정도? 나는 사내를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사내는 돈 든 가방을 여자한테 넘겼다. 그리고 최영감은 죽었다. 여자는 5천만 원을 들고 불을 질렀다. 잿더미 속에서 현금 다발은 나오지 않았다. 담배를 꺼내 물며 사내가 한 말을 정리했다. 현찰 5천, 집 앞에서 받아간 여자, 그리고 손톱. 일단 의뢰인한테 보고할 게 생겼다. 복지관으로 가야겠다. 희망 나눔 복지센터. 중간 보고 겸 들렀다고 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홍미라가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수사 진행 상황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이, 일부러 오셨어요? 감사해요. 앉으세요. SUV는 찾았는데 그날 밤 집 안으로 들어간 여자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고. 그걸 쫓는 중이라고.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놓으면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내렸다. 처음 사무소에서 못 본 손이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길고 손질이 잘 된 손톱. 복지관 일하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길다. 그리고 싸구려 장미 향수. 처음 사무소에 왔을 때도 이 향수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수고하세요. 뭔가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복지관을 나와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톱이 길었다. 사내가 말한 그 여자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만약 맞다면 왜 굳이 탐정을 고용했을까? 현찰 5천을 들고 나왔으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처음 왔을 때 했던 말, 영감이 뭔가를 누군가한테 맡겨뒀다고. 혹시 그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라서 먼저 찾아내려 한 건 아닐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핸드폰을 꺼내 상진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확인해줘. 홍미라 계좌로 화재 당일 현금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 5만 원권 신권으로 들어왔으면 혼인상담소 놈들이 인출한 1년 번호랑 대조해봐. 그 여자 의심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확인해줘. 전화를 끊고 골목벽에 등을 기댔다. 담배를 피면서 기다린 지 한 20분쯤 지났을까. 상진이 형의 문자가 왔다. 화재 당일 아침. 홍미라 계좌로 현금 990만 원 ATM 입금. 전부 5만 원권 신권. 혼인상담소 인출 1년 번호랑 대조 중. 90% 이상 일치. 이 여자다. 나는 담배를 발로 밟아 끄고 복지관 문을 다시 밀고 들어갔다. 홍미라가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하얗다. 가방엔 서류 뭉치에 현금 봉투까지. 짐을 싸고 있었던 거다. 어디 가십니까?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마침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화재 당일 아침 9시. 당신 계좌로 현금 99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5만 원권 신권으로 5천만 원 중 일부겠죠. 그날 밤 최 영감한테 전달된 돈이랑 일련 번호가 90% 이상 일치해요. 그건 후원금이에요. 익명 후원자한테 받은 거예요. 복지관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 연락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익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원해서. 그럼 회계장부라도 복지관이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미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장부를 꺼내지 않았다. 이 여자는 복지관 담당자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물색했다. 그걸 혼인 상담소에 넘기면 돈이 됐어. 근데 최 영감은 달랐던 거야. 딸을 팔 생각이 없었어. 처음부터 홍미라를 떠본 거야. 미끼를 던졌고 홍미라가 걸려들었어. 돈까지 받아낸 다음에 그걸 협박 카드로 뒤집은 거지. 홍미라 입장에선 거래가 뒤통수를 친 거야. 그래서 직접 찾아간 거고 일이 틀어졌어.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앴지. 근데 영감이 죽기 전에 아는 걸 다 떠벌리겠다고 했던 말이 걸렸던 거야. 누군가한테 맡겨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탐정을 써서 그걸 먼저 찾아내려 한 거다. 근데 그 카드는 처음부터 없었어. 영감 혼자 쥐고 있다가 불 속에서 같이 탄 거야. 지금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저는 탐정 선생님 의뢰인이에요. 진상 밝혀달라고 돈까지 드린 사람이라고요. 그나저나 복지관 일 하시는 분이 손톱을 이렇게 기르세요? 홍미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두 손을 반사적으로 무릎 아래로 내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여자 손톱이 길었다고 하던데요. 긴 침묵이 복지관을 눌렀다. 홍미라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다. 변호사 부를게요. 그러세요. 그 사이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 나오겠죠. 홍미라가 입술을 떨었다. 뭔가를 재고 또 재다가 결국 가방을 바닥에 놓았다. 그 미친 영감탱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돈 받아놓고 오히려 협박을 해. 자기가 아는 거 다 떠벌리겠다고. 혹시 인신매매 말하는 거요? 홍미라의 숨이 잠깐 멎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게 답이었다. 그게 뭔지는 알 거 없어. 홍미라가 시선을 떨궜다. 그게 뭔지는 끝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작정인 눈빛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상진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소랑 한 줄. 지금 와. 홍미라의 두 다리가 풀렸다.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돈을 가져간 게 실수였어. 그냥 불만 지르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영감이 먼저 날 벼랑 끝으로 민 거야. 붕괴. 변명과 원망이 뒤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잠시 후 복지관 문이 열리고 상진이 형이 구두를 끌며 들어왔다. 홍미라, 강도 살인, 방화, 인신매매 알선, 사체 손괴 혐의로 체포한다. 형이 그녀의 얇은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마찰음이 텅 빈 복지관을 차갑게 울렸다. 사무소는 여전히 눅눅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 밴 곰팡이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상진이 형이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홍미라 구속 송치했다. SUV 몰던 상담소 놈들이랑 홍미라, 인신매매로 같이 다 엮어서 털었어. 나머지 현금도 홍미라 집 금고에서 다 나왔고, 재개발 조합장은 똥줄 타서 시청에 로비하느라 정신없다더라. 그래서 내 수임료는? 미친놈. 살인마한테 수임료 받으려고 계좌 열어둘래? 압수물로 다 묶였어. 너 이번 건 무보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캐비닛을 열고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 더. 홍미라 신원 털다가 나온 건데 그 복지관 홍미라가 직접 운영한 거야. 희망나는 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로 들어가서 인신매매 대상 물색하는 창구로 썼던 거고. 그리고 최영감. 걔 처음부터 딸 팔 생각 없었어. 홍미라 낚으려고 미끼 던진 거야. 돈 받아낸 다음에 협박으로 뒤집으려 했던 거고. 그러다 역으로 당한 거지.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멈췄다. 복지관 명찰을 달고 담당 아이를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직접 운영하는 창구로 애들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형사가 놈들 헛발질한 거 내가 다 잡아줬는데 경찰청장 표창장이라도 하나 떼어주던가. 표창은 지랄. 양주 사준다고 했잖아. 수임료 날아갔으니까 어떡할 거야. 다음 건에서 갚을게. 다음 건도 이런 거면 나 안 한다. 형은 코를 훌쩍이며 소파에 길게 들어 누웠다.
잿더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추악한 것들은 모두 불길 밖에서 멀쩡히 살아서 걷고 있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체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재개발 구역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탐내를 아주 조금 지워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탐정 정만이 다음 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